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평형 30억 원 시대가 현실화가 되면서 고급화 경쟁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 고급화 경쟁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비 사업의 흐름들, 방향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계속해서 덥죠. 덥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레들이 막 내 몸에 막 갑자기 와가지고 달라붙고 막 좀 귀찮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러브버그라는 벌레가 며칠 살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하루살이 같은 그런 벌레인데 저는 막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며칠 안 사는 친구니까 그냥 이해해주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좋게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날씨 불쾌하고 좀 어려운 일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재건축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 지금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의도라든지 주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무려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엔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급화 전략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 시장에서도 지금 평당 900만 원 이상 공사비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1,000만 원 시대도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사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의 전체적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 월급만 올라가지 않고 내 사업소득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 필요하겠죠. 오늘 그런 준비, 자세 그렇게 마련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강의도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불쾌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찾아왔죠. 불쾌지수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낼 만큼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면 금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긍정적인 일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정말 든든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라잡이가 되어줄 자리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바로 내일 개최됩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 뿐만 아니라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 이런 것들까지 올인원으로 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투자금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 서울과 한강변 일대 재개발 투자처를 분석해 드리고 안내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재개발 관련해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십시오.
6월 25일 목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이슈 체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서울 재개발은 아무래도 서울 전역에서 좀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볼 곳이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긴 쉽지 않으니 재개발 쪽으로 투자 수요가 더 많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옥석 가리기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소액으로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저희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옥석 가리기뿐만 아니라 값싼 곳을 계속해서 찾기 마련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안에서는 1억 미만의 재개발 투자처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야 좀 돈이 되고 앞으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주요 재개발 지역들의 가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는 얼마만큼 평가받을 것이며 그 밖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개발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싼 곳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서 그리고 강북에서 대여라고 할 만큼 가장 현장이 큰 그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왼편에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남 1구역부터 한남 5구역까지 총 5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게 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같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망가지는 바람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시 재추진하게 된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 후반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10억 원대가 가격이 이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보다는 투자금이 그래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10억대 후반이라는 투자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남 2구역뿐만 아니라 5구역까지 이어지는 이 해당 구간들이 대체적으로 30억대 후반에서 많게는 40억대 이상은 들어가야만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 받겠다고 40억을 태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한남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죠. 여기가 재개발로서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면 평당 2억은 물론이거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바로는 평당 2억 5천에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지금 재건축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가치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겠고, 옆에 있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일대의 시너지는 어마무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브랜드가 지금 갖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그 경쟁 상태인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빨간색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성수전략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이가 이미 선정이 돼서 GS건설이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구역과 3구역, 4구역은 각각 지금 경쟁 구도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구역 같은 경우에도 DLENC와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과 지금 대우건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하나둘 선정되게 되면 앞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재개발로서 아파트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 80억에서 100억까지 보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금매를 사게 된다 그랬을 때는 20억대 초중반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대략 20억대 중반에서 후반, 뭐 많게는 30억 정도 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남만큼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비싼 그런 재개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강남 쪽엔 가장 유명한 뉴타운이 어디인가요? 바로 흑성 뉴타운이죠. 이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공간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공간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현장들의 평균 가격은 20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속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마저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가격이 지금 뭐 싼 곳은 뭐 10억대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무조건 흑석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여기는 좀 접근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흑석을 갈 바엔 다른 데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군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이제 다른 데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실 분들은 내가 지금 예산이 얼마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알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시공사가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짓고 있는 지역 그리고 특히나 일반 분양을 받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가 자체가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의 일반 분양가가 지금 30억대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완성이 돼서 입주할 당시에 가치평가를 얼마만큼 받게 될 것이냐. 대략 한 40억에서 45억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자 의견인 것이고요. 이건 34평 기준입니다. 뭐 많게는 나중에 뭐 50억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까지는 뭐 각자의 개성에 따라 성향에 따라 들어가는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여기도 20억대까지 올라왔다. 저렴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중반에서 후반에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억대 초반 물건들이 있었고 그런 물건들을 가져갔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재개발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현장들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앞으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금액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이렇거든요. 왜 싸고 비싼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포의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용산의 서계, 청파, 그리고 후암, 남산 일대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가현 2구역과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의 속도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이곳들도 천지개벽을 하면서 가치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가현 뉴타운이 노량진 뉴타운과 비교군이었었거든요. 근데 노량진이 훅 하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가현이 싸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완성이 되게 된 것인데 여기도 세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거의 뭐 한 7,000세대, 8,000세대 가까운 그런 세대수가 탄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마포 권역에서 부가현 권역에서 옆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보이는 게 이제 용산이죠. 이 용산 일대에서도 굉장히 재개발이 오래 걸린 그런 상황인데 이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억에서 8억 정도의 수준이었던 투자 금액이 지금은 뭐 거의 10억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진이 되면서 투자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서계동 일대에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괜찮고 들어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셔야 이 속도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청파 3구역 각각 투자 금액은 뭐 6억에서 8억, 뭐 4억에서 6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서계청파동 일대의 권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속도 차이는 나겠지만 결국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곳은 이제 같은 생활권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서 내가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서 내가 내 투자금에 맞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암동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남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고도 편차가 높기 때문에 용산공원이라든지 시티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치는 충분하다.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뛰어날 수 있고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8억대 물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물건이 많이 잠겨 있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고 여기도 관심 있어서 계속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투자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0억, 뭐 많게는 뭐 40억, 50억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돈이면 내가 아파트를 사지 뭐하러 재개발을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도 어디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색칠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이 색칠한 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비싼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비싼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요 지역으로 딱 이렇게 훑어보니까 마포에서부터 광진까지 한강벨트 일대의 지역들이 굉장히 비싸다. 이거는 아파트가 있었던 그리고 재건축 단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반포와 압구정과 청담과 잠실이 빠져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개발로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량진 흑석이 강남권에서 대여이고 그리고 강북권역에서는 재개발로서 아파트촌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도 비싸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되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했을 때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앞으로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차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아파트를 받든 해서 그 완성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얹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원래 보편적인 투자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원칙을 그냥 뒤로 밀어놓고 나는 그냥 상급지 가고 싶은데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편법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꾸준하게 차근차근 올라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히트맵을 가져온 것인데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칠해놓은 주황색 라인이라도 들어가되 내가 주황색 라인도 못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투자처를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들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놓은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내가 재개발을 투자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지역들까지도 한 번에 쫙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데 이게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전부 다 체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스경제TV 나오는 출연진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세미나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셔야 되겠죠.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옛날 가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옛날 가격을 잊지 못한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을 한 1억 몇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 이게 막 20년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걸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 전전긍긍하면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내수 중에 지금 2억에서 3억이 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은커녕 그 한남뉴타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처음 접했던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가격이면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 그래서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투자처를 못 찾고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 옛날 가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라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죠, 점점. 내가 투자를 늦게라도 했으면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분명히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깊은 죄책감 때문에 내가 투자에 성공을 하지 못해서 혹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투자 못하니까 가족들 다 망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거든요.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스텝을 못 밟았을 뿐이죠. 근데 그 다음 스텝을 못 밟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TV 보면서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근데 뭐 지금 별 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타파하셔야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비싸다. 비싸다에 대한 의견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깜깜이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면 주변에 막 한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뭐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뭐 그러면 뭐 IT 기반으로의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AI 서비스가 증대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뿐만 아니라 어디가 거래됐고 얼마에 거래됐고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겁니다라는 걸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까지도 나왔거든요. 이런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열려 있다 보니까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예를 들면 아까 1억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똑같이 1억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뭐 9,800, 뭐 9,500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걸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살 수도 있고 이거 살 수도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얘 사라지죠. 얘 사라지죠. 그럼 내가 1억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엔 못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싼 걸 자꾸 찾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비싸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또 투자를 방해받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실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러실 텐데 왜 그러냐면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수요가 계속 쏠려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그 주식 때문에 돈 많이 버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집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걸 팔아가지고 차익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그냥 놀릴까요? 어디다가 넣어놓든 부동산에 묻어놓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어디가 떨어졌네, 뭐 어디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네 이런 뉴스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주변에 집값 떨어지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집값 관련해 가지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웬만하면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마냥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에 호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배경 지식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냥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만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마음의 위안이에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돈으로 뭔가를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친구만큼은 꼭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오프닝 때 서울 재개발 투자처는 지금 1억대 매물은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금 1억 원대 미만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최하급지라고 불리는 노도관 금강구에서도 1억대 미만을 찾기 힘들고요. 만약에 1억대 미만을 찾았다면 거기가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막빌, 생빌이라고 하는 그런 빌라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도 찾아야겠고요. 그리고 왜 싼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빼고는 1억 미만의 재개발 물건은 없다. 그러면 내가 1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억 미만은 투자 어떻게 해요? 방법이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은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1억 이상 내가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기회의 땅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3억을 갖고 있고 5억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지역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3억을 갖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제를 또 찾아야 되는데 대체 입지가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조율을 하면서 상의를 해보고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급지의 경우에는 지금 3, 4억은 줘야지 초기 재개발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 그러면 못해도 7억, 8억은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3, 4억을 투자하고 나서도 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결심을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금액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나 대표적으로 마포보다 앞서서 진행됐던 게 성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기회 찾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다음 타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동작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이동 갔다가 어디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해받는 요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시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서울은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3년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10년 이상 서울시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들과 그리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공공개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장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대권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재개발 성공으로서 탈바꿈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계속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결과물이 땅 하고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그런 실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계속해서 지금 뭐 하나둘씩 구역이 생기고 가격이 비싸지고 이러잖아요. 결국에 그런 지역에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돈을 버는 것인데 결정을 안 했다라면 내가 돈 벌고 뭐 이런 것들도 없을 뿐더러 기회조차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재개발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 재개발을 왜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망가질 위험성이 있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의 재개발과 지금의 재개발의 그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망가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망가져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들도 덜어 있고요.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례율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0%, 50%까지 떨어지면서 마지막 분담금이 4억, 5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현장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감시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재개발이 과연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을 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기라는 거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쓰레기 투기의 그 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타이밍에 맞춰서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집어넣은 결과물이 2배, 3배, 4배가 돼서 돌아오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죠. 이걸 과연 투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투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투자로서 뭔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보다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뭔가 완성품을 같이 갈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 부정적인 것만 남아요. 재개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거고 내 집을 마련을 못 한다는 거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이 있는 거지 자녀의 집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자녀들한테 뭔가 만들어줘서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주 마지막에 뭔가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정을 하는 순간에 비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딱 작심하고 준비하고 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거 비틀어지는 거를 억지로라도 그냥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중한 그런 결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서울의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중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 완성품, 결과물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시고 당연히 개인의 의견도 어느 정도 녹여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되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래 걸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월급을 그러니까 30일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근데 내가 뭔가 돈을 더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 27일에 가부를 받을 수가 있나요? 25일에 가부를 받을 수가 있나요? 미리 30일치를 일부러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도 아파트를 내가 받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뭔가 성과가 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아유 지지부진하고 돈도 안 되고 괜히 투자했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오래 걸리는 게 계속 묵은지 마냥 계속 묵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김치처럼 계속해서 숙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5년 된 장, 뭐 10년 된 장 이런 것 마냥 상급지의 지역들은 계속해서 푹 익어가면서 점점 가치를 끌어올려가는 과정인 겁니다. 물론 아까도 공사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분양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자했던 거 대비 분담금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가격에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장이나 김치나 사 먹으려면 그거에 배로 주고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더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중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결국에 결과물이 완성품으로 나온다니까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억, 2억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억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와 투자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1억, 2억이 뭐 푼돈이었습니까? 1억, 2억이 굉장히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평가를 그분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완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서울 재개발 시장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개발 투자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오실 분들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스경제TV의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그분들의 인사이트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결국에 돈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못 산다면 지금 당장 아파트가 아닌 곳을 사세요. 그리고 중하급지에 살고 있다면 내가 상급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적재, 적소, 적시에 투자하기 어렵다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재개발이에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실행력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1억부터 5억까지의 투자처들은 어디냐 항상 고민이거든요. 난 1억만 갖고 있어. 난 3억만 갖고 있어. 난 5억, 10억, 20억 갖고 있어. 사람들마다 각각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선호하는 지역도 다 다릅니다. 이런 지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기르시려면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시고 그 지역도 많이 가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 재개발은 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걸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택수 배제 물건 꼭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얘는 꼭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활용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갈아타기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규제하고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걸고 그리고 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기회는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갈아타기에 대한 투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3년 안에 처분하는 이 혜택을 활용하셔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똘똘하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겠다. 이런 투자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를 선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자녀 명의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절대 나쁜 방법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기회에 내 포트폴리오,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의 땅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세 군데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곳은 마포구, 광진구, 그리고 영등포구입니다. 이 지역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서울 내에서 뭐 1억 미만의 투자처는 뭐 다 거의 사라졌고요.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직 뭐 저렴한 곳도 있고 또 굉장히 비싼 고가인 곳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저렴하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고가라고 또 다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참 막막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비교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기회도 좀 선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지금 보이시죠?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공덕동 인근 메모를 해두셨다가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셔서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하나씩 또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누는 동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체크해 볼게요. 22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가현 3구역 빌라 보유 중인데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처분 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재개발에 조금 더 보수적인 구청장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바뀌었죠. 정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구청장, 바뀌기 이전의 구청장과의 그 마찰과 분열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역 내에서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조합의 내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부가현 2구역과 달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고 이 떨어진 기회를 붙잡고 이제 이건 저가 매수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싸게는 8억, 9억에도 매수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다시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고 9억 후반, 10억 초반 이렇게까지도 올라간 상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가현 2구역뿐만 아니라 3구역까지 이게 묶어가지고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동마포권역 그리고 경희궁자에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 오히려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부가현 3구역 그 막 몇 년밖에 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 지역들 자체가 여기가 아파트촌으로 신축으로 싹 바뀌게 되면 최소 아파트 가격은요 30억대 형성입니다. 30억대.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부가현 같은 경우에는 CBD라고 하는 광화문, 종로, 을지로, 시청 이런 곳들 금방 가죠. 그리고 여의도 일대 금융업무지구도 금방 가고 심지어는 나중에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사업 시행인가에서 멈춰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관리 처분까지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주 철거 아랫동네에서 하게 되면 윗동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좀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행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빨리 서류를 봉합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용을 봉합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동의를 빨리 받아야 되겠다. 총회를 빨리 열어야 되겠다. 이런 진척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인가받고 정리하고 관리 처분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늦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완성은 됩니다. 달리는 열차가 멈출 수는 없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장애물 때문에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는 건 있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나중에 완성품 나오면 분담금을 조금 더 낼지언정 가치 평가는 그만큼 좀 달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이게 내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 1년에 1, 2억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소득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답답해가지고 파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기는 더 똘똘한 재개발이 됩니다.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구청장 바뀌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을 관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상황 보고에 대한 부분도 받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들이 꽤나 많은데 이 재개발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구청장들이 있고 서대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리가 되었잖아요. 이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마포하고 이 구역이 전체적으로 싹 바뀔 겁니다. 서마포 지역부터 밀려 들어오는 것과 서대문구청장이 완성시키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 싹 바뀔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기대해 보시고 마포가 가격이 오르면 서대문도 오르는 거니까 그냥 같이 즐기세요. 즐기시고 여기도 나중에 아파트 지어졌을 때 입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입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긍정적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동안 답답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기다리신 세월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활짝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꼭 활짝 웃는 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728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용마 한신 2차 32평 보유 중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 오른다는데 저희 집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방법도 잘 모르겠고 경험이 없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쉽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도와주시죠, 전문가님. 일단 용마 한신 2차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제가 또 중랑의 아들이다 보니까 용마산 권역은 이제 용마산을 막 10분 만에 뛰어가서 뭐 정상에 도달했다 막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용마산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용적률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용마 한신 2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붙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를 좀
덜 받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가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실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면목동 아파트라든지 상봉동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답은 심플합니다. 왜 안 올라가냐면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면목역부터 사가정역까지 지금 재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재개발 밭인데 여기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지역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뭐 깨켜봤자 이제 사가정역이 조금 가깝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뒤에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다. 이게 매력적인 건데 결국에 이것 빼고는 딸랑 남아 있는 거는 딱히 없다라는 거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뭐 학군입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랑구 안에서 학군이 좋은 것은 면목동이 아니죠. 오히려 신내동이라든지 상봉동 일대 그 지역이 학군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핵심은 뭐냐면 재개발을 하실 거라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여기를 처분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분을 하고 나서 이 처분한 금액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가정 위쪽에 이제 면목역 일대에 모아타운하고 있는 그 시범 대상지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5구 타입이 있고 84 타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담금은 당연히 낼 수밖에 없어요. 실입주를 하실 거라면. 근데 여기 투자 금액이 보통 지금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잠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딘 그런 감이 있는데 이 금액대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완성품의 가격은 20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사가정 아이파크라고 하는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제 20억을 막 넘기니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여기가 대장 아파트인데 대장 아파트는 곧 있으면 바뀝니다. 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계속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신축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까지 뺏겨요. 뺏기는데 여기는 뭐 뺏기는 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시너지가 없습니다. 뭐 올라간다 그래도 10억 가까스로 찍을 거예요. 그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팔아서 이쪽에 투자하고 남은 돈 갖다가 한신 1차 전세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을 갖다가 내가 취득을 하거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전세를 줘요. 전세를 주고 나서 여기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를 샀을 때 뭐가 문제가 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2주택 상황에서 내가 이걸 3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주택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게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오른 거 최대한 많이 받고 나는 여기다가 투자해서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게 되는 이걸 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중랑구 일대에서는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전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깔끔해지죠. 그런 방향으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번, 2번 처분 후 이동, 2번은 일시적 2주택 활용, 아니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그냥 전투적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가서 투자금을 늘린 다음에 상급지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업 속도가 좀 진척이 된 그런 면목동 시범단지 이런 쪽들을 보시면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일 있을 세미나에 꼭 오셔가지고 상담 의뢰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일 있을 세미나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미나가 그 인원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안을 찾아드리는 그런
세미나고 그리고 또 상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귀중한 시간 내어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좀 이제 긁어드릴 수 있는, 가려운 곳 확실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